방송국 뉴스룸에 공권력이 투입되고 방통위원장이 면직되는가 하면 기자 개인의 은밀한 사적 공간과 물품까지 검찰과 경찰이 침탈하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가 날로 추락하고 권력의 오남용이 심각합니다. 언론 자유는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척도입니다. 대한민국이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요?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언론 자유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대한민국의 환하고 슬픈 현실입니다. 언론의 자유 어디로 갔을까요? 민주주의 어디로 갔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국TV 시사도민고 김국 교수의 스피치 횡단 열차 힘차게 출발합니다. 많은 관심, 응원, 참여, 좋아요, 댓글, 공유,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과 언론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의사 표현의 자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자유, 더불어 알 권리, 출판물 또는 전자매체에 의해 의사를 표현하고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보도의 자유,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자유, 그리고 매스미디어를 이용해 자신을 알릴 권리, 액세스권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첫째, 개성의 신장 또는 자아의 실현 기능을 합니다. 모든 문제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발표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둘째, 진리 발견의 수단이 언론입니다. 존 밀턴은 아레오파티지카라고 하는 자신의 저작물, 1644년 작품이죠. 그리고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 온 리버티, 1859년 작품에서 이 언론의 자유가 진리 발견 그리고 전파의 필수적임을 역설했습니다. 셋째, 민주적 통합의 기능입니다. 정치적 의사결정에 국민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를 통해 안정과 변화 사이의 균형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리고 언론 자유 지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국제기자단체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언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세계 각국의 언론 자유도를 지수화해서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위해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송한 설문문항은 국경 없는 기자회 협력기관 5대륙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14개 단체 이 기관들과 전 세계 130명의 특파원, 언론인, 연구원, 법률 전문가와 인권운동가 등이 함께 작성을 합니다. 설문조사는 언론인과 미디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간접적인 압력에 관해 묻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그런 내용만 다루고 저널리즘의 질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지수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신중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죠. 국경 없는 기자회 RSF라고 합니다. 해마다 발표하는 최근 세계 언론 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올해 작년보다 4단계 떨어진 47위를 기록했습니다. 43위에서 47위로 떨어졌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5월 3일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서 전 세계 180개 나라를 대상으로 자유지수 2023년판을 발표했습니다. 노르웨이가 7년 연속 1위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은 통가와 미국, 감비아에 이어서 47위에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의 언론 자유지수는 박근혜 정부 시절 2016년 70위로 바닥을 찍은 뒤에 문재인 정부에서 41위, 43위, 39번위대를 넘보는 그런 지수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2년차 올해 전년 대비 4단계 추지한 데는 47위가 됐습니다.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국경 없는 기자회 사무총장은 세계 언론 자유의 변동성과 관련해 많은 국가에서 정부 당국의 공격성이 증가하고 소셜미디어 및 오프라인에서 언론인에 대한 적대감이 커진 게 불안정성의 원인이다라고 짚었습니다. 작년 12월 문화방송 MBC 기자에 대한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배제 그리고 출근길에 약식 회견인 도어스태핑의 중단 사태 등을 두고 국경 없는 기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격적인 언어와 차별적 조치를 우려한다라는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세계적인 언론 자유를 지키는 정말 메카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수 하락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권한 유착, 권력의 언론 통제 이런 것들이 배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 또 시민 참여를 중시하는 진보 정부 기관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보였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런 정부죠. 반면에 보수 정권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지수 순위가 급격히 떨어져서 특별한 의미 부여가 가능할 정도입니다. 언론과 정권의 관계가 독립적이고 견제적인 관계일수록 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이 강했던 시기에는 지수 순위가 높았습니다.
언론과 정권의 관계가 우호적인 가운데 유착 관계가 높을수록 또는 정권의 탄압이 강할수록 지수 순위는 낮게 나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참담합니다. 언론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5월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제거한 것은 검찰 수사가 처음부터 한 위원장 축출을 겨냥하고 있었다.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안고 있었다는 점에서 예고된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이 한 위원장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유, 이것은 방송 장악을 위한 의도임이 명백해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방송을 길들이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KBS 한국방송, 또 방문질에 대한 감사, YTN 민영화 추진, 한국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검토 등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영방송 라디오 출연진의 편향성 문제까지 짚고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문화방송 본사와 기자,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한 것도 충격적입니다. 경찰은 해당 기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정당한 압수수색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채 곧바로 언론사 뉴스룸까지 압수수색한 거 과잉 수사죠. 전례 없는 일입니다. 헌정사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군사정권도 아니고요. 해당 기자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바 있어서 보복 수사다라는 MBC 노조와 또 각계의 지적을 충분히 이해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이 방송국에 투입되고 기자 개인의 그런 여러 가지 사적 공간과 물품까지, 가장 은밀한 그런 물품까지도 경찰이 가서 다 털어가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가 날로 추락하고 권력의 오남용이 심각합니다. 언론 자유는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척도고 민주주의의 심장입니다. 정론 직피를 추구해야 할 언론인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기레기라는 조소와 조롱에서 벗어나려면 언론 스스로 당당하게 진실과 사실을 보도하고 권력의 공격에 맞서서 언론 자유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다 같이 고민하고 실천할 때입니다. 우리 사회의 언론 지수 낮아지고 있는 추세가 점점 가팔라집니다. 보역구도 너무 심각합니다. 언론 스스로 각성하고 깨어야 됩니다. 또 국민들도 지켜주셔야 됩니다. 김국TV 시사도민고 김국 교수의 스피치 횡단 열차. 오늘은 대한민국에 추락하고 있는 언론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